안녕하세요. 네, 3월 해적의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번 시간에는 은행, 글로벌 은행 이슈 심상치 않습니다. 맞아요. 이슈와 그리고 최근 가격 동향 중에서 가장 가격의 퍼포먼스가 좋은 귀금속 부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주 수석 매니저님, 일단은 이 은행 이슈가 된 첫 번째 시발점이 된 은행이 어떤 은행이었죠?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SVB라고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10일, 지금 23일이니까 2주도 안 됐죠, 파산한 지. 3월 10일 날 파산을 해버렸죠. 파산을 완전히 한 거죠? 완전히. 했죠. 이게 미국에서는 은행 기준으로는 시총 16위나 되는 네, 자산 기준 은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이 파산을 이게 말 그대로 주말 금 토일 해서 갑자기 파산을 한 번에 순식간에 됐단 거의 말이죠. 뭐 48시간이 이틀이니까 네. 48시간이 안 걸렸죠. 그렇죠. 그 은행 자체가 네. 자산의 규모 자체도 한 2천억 달러가 2천억 달러 넘는 넘는 은행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은행이 어떻게 해서 파산이 됐는지 한번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자산 기준으로 한 16위 되는 이제 은행이고, 네. 얼마나 많은 은행이 있겠어요. 지역은행까지. 그렇죠. 16위면 거의 뭐 한국에서 보면 뭐 5대 은행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파산을 했냐? 가장 큰 이제 뱅크런 사태. 대규모로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면 예금자들이 돈을 빼는 거예요.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을 발생이 했죠. 된 거죠. 근데 왜 인출을 했냐?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실리콘밸리예요. 네, 실리콘밸리 있으면서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네,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은행인데, 이 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스타트업 있죠. 네. 미국 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 회사들, 중소기업 벤처 회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거기에 있는 돈을 많이 예금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렇겠죠. 거의 뭐 벤처 기업들의 약 한 44%가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쉽게 그런 이제 벤처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 그런 회사들의 수익을 뭐 예금을 받고 네. 이런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할 수도 있죠. 다른 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투자 회사들에 비해서도 투자 랩에서도 약하고, 네. JP 모건 체이스나 뭐 BOA나 같은 이제 컬머션 회사에 비해서도 좀 약하고, 그렇죠. 한 방에 터지면 이제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거의 뭐 반 이상이 날아가는 네, 거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파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고객이 돈을 예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탁을 한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돈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가장 정상적인 네, 은행인데, 그렇죠.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이 돈을 맡겨요. 네.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을 뭐 일정한 거를 이제 뭐 다가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네. 이제 그 고객을 다른 고객들에게 대출을 하면서 이자를 받고 돈을 불려나가야 네. 되는데, 다른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이 은행은 미국 국채, 뭐 주택저당 증권 이런 데 이제 장기 자산에,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 은행이 아닌 성격의 은행인데, 그런 걸 구입하는데, 장기 채권, 장기 자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미국 국채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투자한 말 그대로 손해 보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네요. 몰랐겠지만 네, 결론만 보면 금리 인상, 네, 채권 가격 하락, 자기가 투자한 채권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뭐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네, 그 인출 금액이 자기가 쌓아놓은 잉여금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인출하는 거는 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인출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 돈을 잔고가 감소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불안하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8일 날 네, 증자를 계획을 또 발표를 해요. 증자까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뉴스가 터지니 주가가 60%가 빠지네요. 그렇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자를 한다는 거는 뭐 주식을 더 발행한다는 건 주식 가격 자체가 더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는 수. 거니까. 그러니까 또 유동성 공급이. 한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다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상한가가 없어요. 네, 상한가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뭐 파생상품 같은 네.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100불짜리가 60% 폭락하면 40불이 된 거예요. 네, 하루 맞아요. 그렇죠. 반나절 사이에. 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불안한 이제 투자자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해요. 네. 계속 하다 보니까 3월 8일날 증자를 발표를 하고 즉 주식 60% 하락하고 다음 날 420억 달러 인출했대요. 420 억 달러. 420억이 네. 아니라 420억 달러. 네. 그러면 전체 예산 갖고 있던 제가 아까 처음에 2천억 2천억. 달러에서 뭐 4분의 1이 날라갔으니 네. 그걸 다 갖고 있던 것도 아니니까. 뭐 빌렸겠죠 또. 네. 그뭐 캘리포니아 금융당국한테 빌렸겠죠 네. 또 하면서 이렇게 인출을 하면서 미국 당국이 그 SB 실리콘밸리 은행의 손실을 봤어요. 네. 이만큼 손실이다. 45시간도 안 돼서 파산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이 컨트롤이 안 됐었던 건지,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채권에도 많이 투자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으면은 분명히 또 은행 자체에서는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팔고 했겠죠. 채권을 이제 손해 보면서 팔았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고객의 예탁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1억에 채권을 샀는데 금리 오르고 채권 하락하니까 1,000만 원 남은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산으로 결국 치닫게 됐다. 하면서 그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 절차를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은 이제 주 연방 그렇죠. 나라다 보니까 주 또 그 법이 세잖아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이라는 게 있대요. 네. 거기서 3월 10일 날 이제 유동성도 불충분하고 네. 지급불능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체 이제 실리콘밸리의 지점을 다 폐쇄해 버렸대요. 그때부터 이제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갔는데 은행 앞에 줄 서 있고 그렇죠. 돈을 못 빼니.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기사화가 되면서 미국의 이런 지역사회 은행들이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불안감이, 그러니까 뭐 FOMC하고 또 연장선상에 있는 게, 그러니까 0.25냐 0.5의 그거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0.5가 오히려 그때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0.5 빅스텝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동결은 뭐 거기 빼도 있지도 아예,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예 있지도 않았는데 이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또 이번에는 엄한 유럽에서 터집니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한국에도 있죠. 네. 사무소가 이 있죠. 크레딧 스위스는 정말 글로벌 은행 뱅킹이잖아요. 근데 스위스 2위고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내 16위라고 했잖아요. 네. CS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그쵸. 이 은행이 네, 파산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의 잘못. 네. 얘네들은 이제 보면 2021년에 여러 곳에 또 투자를 좀 했대요. 네. 은행이 투자 은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 은행이니까 투자은행이니까. 투자를 네. 해야죠. 투자 실패를 하면서 뭐 조 단위로 좀 잃었대요. 네. 회사가. 그러면서 2021년부터 CS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은 계속 나오고 이미 있었는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는데 뭐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조금 메꾸고 하면서 이제 수면 밖으로 나오지 네, 않았지만 네,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들이 뱅크런이 22년 후반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대요. 그럼 크레딧 스위스 자체에서도 이제 뱅크런이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는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몰랐던 거죠 저희는. 왜냐하면 그만큼 큰 회사인데, 그렇죠. 큰 투자 은행인데 뱅크런이 있어봤자. 뱅크런이라는 게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뭐 리먼도 망해봤는데 뭐 이런 것도 무슨 망하겠어 뭐 하는. 네. 그런 하면서 이제 21년부터 여기도 이제 주식은 보면 우량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한테. 맞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그러니까 각국의
대표 은행들이 있잖아. 투자은행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차트를 보는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각 같아요. 나라의 뭐 1, 2위 회사, 은행들만 봐도 골드만삭스 주식, 뭐 뭐 미- 모건 스탠리 독일이면 뭐 이런 뭐 것들도 DB. 한 번씩 네. 프랑스는 뭐 속젠, 네. 뭐 나티시스 몇 군데 있으니까 보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CS는 버텼대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이에요. 그쵸. 또 오일머니예요. 또. 예,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재정을 안 해요. 일단은 저도 그 기사는 봤어요.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이제 CS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CS에 540억 달러, 약 71조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근데 UBS에서 바로 이제 속보가 저희 이제 골프 치러 갔을 때 이제 기사를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 먹으면서 보게 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네. 한국 시간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이제 보긴 했는데 뭐 이제 인수설이 나온다 그러더니 거의 뭐 바로 인수 처리가 아무리 돈을 그렇게 쭉쭉쭉 금방 처리가 되더라고요. 지원을 해도 네. 위기가 뭐 줄어들지 않으니 그렇죠. 네. 그냥 스위스 1위 은행이 2위를 먹은 거죠. UBS가. 지금 이 CS가 일단 이렇게 또 처리가 되고 또 미국에서는 연달아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또 불안하죠. 은행에서도 지금 이슈가 연달아 계속 좀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적어오지 않은데 실리콘밸리 은행 전에 네. 은행 하나가 또 파산됐대요. 그건 뭐 일단 좀 작은 작은 은행이고 지금 됐겠네요. 뭐 또 리퍼블릭뿐만 아니라 시그니처라는 은행도 파산을 했는데 보면 공통점 제 생각에는 실리콘밸리는 일단 스타트업들,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최근에 하나 또 파산됐던 거 뭐 시그니처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도 코인한테 또 특화가 된 은행들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바에 집중을 하니 하나가 터지니 뭐 이제 줄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더 이런 위기에 극복하지 못했나.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이전에 우리 옐런 재무장관. 아주머니께서 이제 예탁 자산에 대한 투자 보증금을 다 지급을 한다는 할수 이야기,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뒤통수로 바로 쳐버리는 바람에 그 이야기에 오히려 더 빠진 것 같거든요. 불안감을 더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FOMC 하면서 파월 의장은 금리는 없다. 금리는 인하는 없다. 스탠스가 딱 나왔고. 갑자기 재무장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대요. 그렇게- 거기서 그쵸. 100%다 해주는 건 아니다. 네.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으니 시장에서는 되게 불안감이 가중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계속 불안감 가중이 되겠죠.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이 되니 또 연달아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우리 여기까지 쭉 한꺼번에 이어가 보죠. 안전자산 금값이 요즘 진짜 금값같이 튀었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저는 또 아이러니한 게 네. 저희가 작년에도 말했을 거예요. 뭐 금리 인상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금은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다. 네. 왜냐면은 달러가 그 당시에는 이제 킹 달러니 너무 강달러여서 강했으니까. 신의 달러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안전자산 쪽에 금에 상당히 수요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네,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몰리는 오히려 것 같아요, 달러 안전자산으로. 인덱스는 어제 하락을 했는데 좀 빠졌죠. 네. 금값 지금 이제 거의 2000 잠깐 터치하고 내려와서 지금 아까 보니까 1980 네. 뚫을 그냥 때 그냥 뭐 되더라고요. 2,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수당 2,000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불이 계속 터치하면서 유지가 될지 그거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현재 금리 자체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 값이 계속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게 되고요. 근데 보면 최근에 아직은 뭐 그래프 와서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네,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가가 급상승 한번 해요. 그렇죠. 뭐 이거를 PD님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이거 보여주실 텐데 금융위기 2008년에 한번 급상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흐지부지 뭐 오르락 내리락 네, 이제 네. 보합을 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이 저는 한 번 더 그런 급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된 고인플레이션 플러스 금리 인상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은행들의 이제 부실을 네. 만드는
매개체가 돼버렸고 시장에 거기에 말 그대로 안전자산에 집중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많이 지금 뿌려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 위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전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고전적 투자처로 다시 가는 건 아닌가? 우리 수석 매니저님은 금 좀 현물로 갖고 있으세요? 아니, 예전에 갖고 있었으면 이제 좀 팔아도 되겠 텐데. 옛날에 팔았죠. 아, 1,700원? 아니 1,700원. 자, 지금 뭐 은행 이슈가 빠바방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 또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우리는 한번 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미국의 리먼이 한 번 더 네, 2008년에 죽을지 아무도 몰랐던 리먼이 죽었으니 뭐 한번 경험했으니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자, 그 모든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네. 이제 뭐 여러 뭐 미국 금융당국, 미국 뭐 스위스 금융당국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빠른 대처가 조금 요번에는 조금의 불안감, 고조를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주요 메이저 은행이 이제 300억 불을 또 지원을 해줬잖아요. 주요 5대 은행인가? 5대 은행, 뭐 웰스파고나 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근데 뭐 이런 은행들이 계속 추가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 자체 근데 옐런 그 재무장관 자체 더 이상의 이런 그 지원책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연속적으로 터진다면 그것도 이제 미국 정부도 솔직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지는. 그럼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유심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여러 이제 뭐 유럽, 스위스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은행의 시스템 붕괴가 시작되면 옛날 리먼 때처럼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되는데. 오지 않을? 그러면은 오면 안 되죠. 네, 다시 한번 우울한 암흑의 시기. 지금 안 그래도 우울한데 더 우울해지면 우울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장님이 아니죠 이제 우리 수석 매니저님은 다음에 미국이 그럼 연달아서 지금같이 이제 은행들이 추가로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일단은 한번 2008년 경험이 있고 네. 그때 투자은행 리만이잖아요. 네. 리만브러스잖아요. 정말 그때 손꼽 5대 안에 드는 아마 투자은행이었을 텐데 제 생각엔 투자은행들은 이미 한번 봤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투자은행은 안전장치는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이 워낙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연방 작은 은행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역 그렇죠. 은행들이 너무 많아요. 네, 조그만 은행들이 정말 이 지역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을까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전처럼 큰 게 뭐 글로벌리 이슈 자체는 그렇게 뭐 투자은행 뭐 진짜 골드만이 망하고 네. 이러진 않을 거예요. 리만 같은 급이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이 골드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면 투자는 괜찮아요. 5대까지 괜찮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골드만 삭스는 안 많을 것 같다고 사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주식 사야 되나?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는 금통위가 있으니 금통위 이후의 시간을 한번 가져서 그 이후에 대한 우리의 뭐 원달러 움직임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런 이슈들이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커서 다른 조그만 이슈들을 다루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긴 또 해요. 그때 가서 또 저희가 또 저번에 2월달 하면서 이런 은행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어떻게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담이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만났고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이 이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막상 패를 까보니 러시아만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다 나온 상태에서 두 나라 국가가 이제 똘똘 뭉치고 하다 보니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에너지 부분도 그러면 같이 한번 왜냐면 지금 또
금방 올랐지만 에너지 원유는 지금 엄청나게 폭락하고 네. 있거든요. 그 60불 반대로 때까지 올랐을 수 이제 있으니까.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우리나라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이야기도 같이 다뤄보면서 저희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일단은 FOMC 결과가 0.25 올랐고 동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앞에 5자를 찍었습니다. 5자를 찍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올리면 올리지 좀 더 않을까? 어려워질 것이다. 삶이 더 팍팍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 힘내시고 좋은 날이 오겠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